3. 정신장애 극복하기. 정신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신념을 제한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올바른 전략과 기술을 갖추면 이러한 벽을 허물고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정신적 장애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그 패턴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발견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성장 사고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외부화 기술을 탐구하고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몰입의 숙달이라는 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신적 장애 및 신념 제한 극복하기. 막힘을 느끼거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느낌은 모든 사람이 때때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명확성을 얻고 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차단된 느낌이 들 때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진전도 없이 몇 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의해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까? 정신장애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문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부정적인 혼잣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정상적인 것이며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차단된 느낌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지나치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느낄 때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차단된 느낌이 실패의 신호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해결 영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의 대화, 온라인 또는 대면 치료사의 지원 요청, 새로운 취미 또는 활동 시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사용하십시오. 정신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헌신과 집중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은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물론 과거에 성공했던 일을 추적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영상인감을 유지하고 궤도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기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따르십시오. 신념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에 도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적 신념은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을 들여 이러한 이야기와 경험을 탐색하고 믿음을 제한하는 요인과 패턴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념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탐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념에 대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가족, 친구 및 사회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를 인식해야 합니다. 성장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성장 사고방식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두려움에 맞서고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정신장애와 신념 제한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탐색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은 정신장애를 외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부 및 외부 장애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잠재의식이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장애를 외부화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식별하고 장애를 관리하고 해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부정적인 믿음을 하나씩 분해한 다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에 대응하기 위한 만트라를 만들고 성공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념 뒤에 숨겨진 개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발견하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조사하고 부정적인 신념에 도전하는 전략을 만들면
정신장애와 신념 제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벽을 극복하고 신념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패턴 식별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자존감을 감소시키며 무관심이나 무가치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발생할 때 이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안, 가슴 답답함, 몸의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신체적 증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턴과 관련된 신체적 감각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한 생각을 유발하는 생각의 유형을 식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일반적인 유형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생각, 가정, 최악의 상황 예상, 재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의 근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내어 부정적인 생각 이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사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반추하거나 현재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상황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의 근원과 그와 관련된 느낌을 파악한 후에는 사고 과정을 전환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도움이 되는 산만함이나 활동을 찾거나 생각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와 자기 연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균형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우리의 잠재력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장형 사고방식 채택하기. 제한적 신념과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 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쉽게 말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과 진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합니다. 또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난 영역에서 배우고 개발하는 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개발하려면 사고방식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정신적 장애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신의 방어적 반응을 인식하고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채택하려면 불확실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으며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정복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성장 사고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전략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는 사고방식을 바꾸고 자신에게 도전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장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힘과 성장 마음가짐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물과 신념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새로운 차원의 성공에 도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장애를 외부화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생각할 때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내부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 정신 차단도 마찬가지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정신장애는 우리의 발전이 막힌 느낌을 주는 외부 요인입니다. 내부 및 외부 정신장애의 주요 차이점은 소스입니다. 내부 차단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차단이고 외부 차단은 사회적 영향과 같은 외부 소스에서 발생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정신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종종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정신적 장애물을 만들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면 정신장애를 외부화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외부화할 때 이 과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장애를 외부화하면 우리의 제한적 신념에 대한 더 큰 자기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현화는 우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정신적 장애물에 직면할 때 압도되거나 낙담하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휴식을 취하거나 추가 지원을 받아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장애를 외부화할 때 외부 장애를 관리하고 해제하는 기술도 탐색해야 합니다. 치료, 명상 및 일지 작성은 모두 정신장애를 외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와 마음챙김과 같은 다른 활동을 시도하여 잠재의식과 외부 문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외부화하는 것은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 정신장애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에 정면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외부화함으로써 우리는 자기인식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며 우리를 방해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부정적인 믿음 극복하기.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먼저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발전과 성공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파악한 후에는 하나씩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믿음은 일반적이고 초점이 맞지 않으며 더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세분화될 때까지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이 믿음이 적용되는 특정 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범위를 좁히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믿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종종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고 믿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항상 개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근본적인 긍정적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부정적인 믿음에 대응하기 위한 만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트라를 적으면 우리의 사고 과정을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마음에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언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며 부정적인 믿음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믿음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면 우리의 진언은 나는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다일 수 있습니다. 만트라를 만든 후에는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대체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트라를 사용하여 생각을 재구성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우리의 성공과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에 압도당하거나 낙담할 때 성공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은 우리가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관리 및 달성 가능한 더 작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들여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순환에 갇히기 쉬울 수 있으므로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해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정신적 장애물과 제한적인 신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장애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식별하고 믿음을 제한하는 곳을 탐색하고 성장 마인드셋 태도를 채택하고 정신장애를 외부화하고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정신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득의 예. 한 사람은 정신장애에 직면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고 5까지 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장애물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도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정신장애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탐색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제한적 신념에 도전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계속 갇혀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하향 패턴을 깨기 위해 그들은 작업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자체 검증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성장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정신장애를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정신장애를 외부화하기 시작하여 자신과 분리된 독립체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장애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을 그들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이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생산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신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신념을 제한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정신장애, 신념 제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같은 명백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므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백하지 않은 것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정신장애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차단이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차단은 두려움, 자기의심 및 기타 여러 감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장애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패턴과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삶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을 달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왜 이러한 믿음을 처음부터 고수하는지 조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는 전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안락한 영역에 머물고 변화에 저항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열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성장의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개인 개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신장애, 제한적 신념,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같은 명백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의 다른 요소만큼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핀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 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 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